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 롯데케미칼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거의 뭐 한 달 만인 것 같은데,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롯데케미칼 기업은 석유화학과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에틸렌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,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롯데케미칼 찍으면서도 이 에틸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성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에틸렌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롯데케미칼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은 뭐 기초 소재 사업 부분과 뭐 첨단 소재, 정밀화, 전지 소재까지 뭐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앞서 롯데케미칼은 이 에틸렌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에틸렌을 활용을 해서 이 기초 소재, 첨단 소재, 정밀화, 전지 소재 모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에틸렌이란 것과 연관성이 상당하다 보니까 에틸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에틸렌 같은 경우 석유를 열 분해해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 나프타라는 것이 있어요. 이 나프타를 다시 한번 열 분해하면은 이 에틸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에틸렌을 또 어떤 화학 제품과 화합을 하게 되면 산화에틸렌, 뭐 에틸벤젠, 염화에틸, 뭐 에탄올, 뭐 폴리에티넬, 뭐 등등등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이 필름이라든가 뭐 자동차 내 외장재, 뭐 건축, 뭐 2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은 원유 가격, 그리고 나프타의 가격, 에틸렌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나프타의 가격도 당연하게도 오르게 되겠지만 에틸렌의 가격도 더욱더 비싸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,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뭐 지금 2년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뭐 예멘 후티 반군 이슈도 있고,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, 아무튼 이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나프타의 가격은 상당히 가격이 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에틸렌의 가격은 나프타의 가격만큼 이 급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.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중국에서 정부 주도로 상당한 석유화학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공장 가동률을 높여 왔었는데, 그래서 이 에틸렌 생산 능력이 한국의 4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진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공급량을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에틸렌의 가격은 좀 더디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은 이 200달러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, 보통적으로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가 300에서 400달러 차이가 나야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 수준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은 이 나프타를 수입해 오고 에틸렌을 생산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. 그렇다면 이 앞으로 나프타, 에틸렌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,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결국엔 에틸렌의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은 에틸렌을 활용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인데, 결국 이 뜻은 지금 세계 경기가 좀 되살아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인가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, 작년 4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좀 3.3%로 원유 수요가 3분기에 비해서
수요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정제유 수요도 증가하였는데요. 이는 소비 증가 영향이 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었던 상황이었는데, 올해 말부터 이 금리 인하를 좀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았다.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경기를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타파해 나가고 안정적인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부터 지속적인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선 중국의 뭐 에틸렌 공급 영향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신저가, 52주 신저가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런데 사실 이 금일 흐름이나 뭐 어제 같은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런데 20일 이평선을 좀 넘지 못하면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이 2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때부터 많이 하락한 만큼 매물 저항이 지속적으로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과 함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가 다시 살아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며, 구독해 주셔가지고 롯데케미칼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